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모두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을 긋고는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로 개별 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으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 헌재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고심하고 있다 보십니까? 예, 일단 그 헌법재판소가 고심하는 포인트는 일단은 그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이냐, 특히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어떤 폭동을 일으킨 것이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애초에 뭐 검찰 수사를 할 때는 마침 아주 뭐 쉽게 그렇게 이제 인정되는 것처럼 됐지만 헌법재판소에 이제 심판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부정되는 그런 어떤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곽종근, 홍장원 전 차장 사령관 등에 관련된 진술 내지는 어떤 메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왜곡 조작이 되었고, 또 심지어 거기에 민주당의 의원들도 상당히 좀 개입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하는 과정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도 보면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된다든지, 또 곽종건 전 사령관이 지인과 했던 통화를 통해서 누군가가 양심 선언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읽는다는 이런 어떤 녹취 파일이 드러나는 등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나타남으로써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 내 평의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의견 어떤 대립이 굉장히 좀 충돌이 좀 심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한때 뭐 3월 7일이다, 뭐 3월 14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일 그 지금 최재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에 있던 어떤 그런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다음 주도 가능할까 할 정도로 예상보다는 시간이 많이 딜레이되고 있고, 그만큼 지금 헌재 내에서 재판관 간의 어떤 그런 어떤 경론 내지는 논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평의 기간이요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헌재가 어떤 격론을 벌인다기보다는 국론이 양분돼 있고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국민적으로 분열이 돼서 너무나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탄핵에 인용하더라도, 즉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하더라도 정말로 손톱만큼도 시비거리를 남기지 않겠다는 그런 헌재의 신중함이 예상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이유가 아니냐.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헌법 위반. 예를 들어서 포고령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 포고령 안에서 1호가 정치활동 금지인데 어떠한 계엄 상황 하에서도 국회라든지 선관위라든지 헌법재판소라든지 독립된 헌법기관,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가 없는 것이 헌법입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그 포고령은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국회의원의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백한 헌법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이죠. 또 요건도 전시도 아니었고 사면도 아니었고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명백하지 않습니까? 또 군이 특전사 부대원들이 국회 본관을 침탈하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으로 진입하려는 거 모두 다 받고 CCTV에 다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가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그 순간에 단전을 시도했습니다. 뚜껑비집을 내린 거죠. 자, 이런 행위들, 또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마저 체포 위험, 죽을 수도 있으니까 피해라라는 여권 인사에 전화를 받았다 하듯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 능력을 증거로 인정하겠다 하는 그 헌법재판관들의 전제 하에서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전후에서 6번이나 닥달하듯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명백한 부분, 헌법 위반에 대한 명백한 부분만을 정리해서 어느 누구도 헌법 위반에 대한 탄핵 인용 자체를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그런 결정문에 정리한다,
하는 그런 신중함이 한 일주일 정도는 늦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헌재는 일단 내일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검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부터 먼저 매듭을 짓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번 주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선고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관례에 따르면 선고하기 최소한 2, 3일 전에 언제 선고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만약에 선고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선고를 한다는 그런 어떤 발표가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관련해서는 저는 100% 탄핵이 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탄핵됐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드 어떤 배치 관련해서 원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평가위원회 어떤 구성도 지연이 되고 특히 관련된 정보를 당시에 정의용 성운 안보실장이 중국 대사관에 주려고 했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탄핵을 시켰는데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도 마치 도둑이 도둑을 쫓는 경찰을 만약에 신고한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이 지금 현재 탄핵이 되는 건데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100% 탄핵 기각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예, 내일 감사원장 그리고 검사 탄핵 결과 100% 기각 예상을 좀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전례 비춰서 금요일에 윤 대통령 선고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이번 주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심중함, 명백한 헌법 위반 사유만 정리하자라는 차원에서 8대0 전원 일치 탄핵 인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비거리를 조금 더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결정문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틀 연달아 헌법재판의 선고 자체를 하는 일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자 내일 목요일 날 헌법재판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등. 그럼 금요일 날 없다는 것이고 다음 주 또 화요일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도 안 되고 수요일도 안 되니까 결국은 갈래대로 금요일 날 한다. 그렇게 봤을 때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감사원장 부분은 상당히 심각했죠. 왜냐하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어떤 월권적인 끊임없는 신상털기까지 포함해서 어떤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할 정도로 권한을 남용해서 월권적으로 끊임없는 감사, 표적 감사 뭐 이것이 또 시비가 됐었고요. 특히 그 김건희 여사가 특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주공사를 하는데 그 수천억 공사에 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 그것도 김건희 여사와 특수관계를 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자로 알려진 업체에게 그 인테리어 업체에게 수천억 공사를 맡겼다. 또 그 도면에도 나오지 않는 그 이상한 그 건물 하나를 지어줬는데 그거는 또 공사 비용이 포함이 안 돼서 뇌물 시비까지 이제 이러는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특혜성 업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그 감사원은 관련 비서관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특혜 지시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 진술 하나만으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감사원이 상당히 헌법을 위반했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특히 그 검사 3명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 최근에 그 금감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가 조작, 시세 조종 이런 의혹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깊이 있는 조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가 조작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발언인데 이 검사 3사람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나타났고 또 약 1, 2분 만에
통정 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이 다 밝혀졌고 그래서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했는데도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가 조작 사건은 가장 위중한 죄 중에 한 죄인데 그것을 무혐의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럼 최근에 금감원이 주가 조작에 그 이상이 있다고 한 것은 또 무엇이냐. 그래서 이는 철저하게 봐주기 수사인 거 아니냐. 그래서 위중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위중한 법 위반을 상당 부분 참작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탄핵 심판 관련해서 여야의 움직임을 좀 보면요. 먼저 여당은 의원 82명이 각하를 요청하는 2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을 했고 또 릴레이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원내 지도부 그리고 당 대표는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 선을 선을 긋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자발적인 뜻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는 일단 과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뜻을 가진 어떤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릴레이 시위라든지 이런 어떤 탄원서라든지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인 어떤 문제, 대표적으로 어떤 그 동일 어떤 사유가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소추가 이제 변경할 때는 동일 사유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뭐 내란 했는 이야기가 이제 형법상의 내란을 싹 빼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진행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 받아준 거라든지 네. 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의 여러 가지 규정을 어긴 어떤 절차적 문제가 절차적 결함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계속해서 좀 항의와 더불어서 관련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예. 호소하기 위해서 좀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도부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좀 활동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2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내면서 그 네. 이유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야당의 과도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월권적인 국회 야당의 행태 때문에 했다. 이 점을 참작해 달라 했는데 예. 아니,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라는 말을 스스로가 했습니다. 그 말은 대통령이 이제 헌법 위반이 명백해진다. 또 그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48번이나 야당 때문에 경고성 개혁을 했다라는 그런 궤변을 다시 이제 되풀이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인데 이것도 또 다른 헌법재판소 흔들기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얼마나 또 압박을 했습니까? 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연고에 따라서 정말 되지도 않는 논리로 가지고 흔들었거든요. 또 심지어 문행배 권한 대행을 보고는 엄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정말 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믿기지도 않을 정도의 가짜 뉴스에 동원을 해서 권한 대행을 또 흔들었단 말입니다. 또 연구관으로 구성된 그 TF 거기에 중국인이 침투했다, 외국인이 침투했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까지 지금 하면서 했는데 예.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라고 그렇게 이제 사실상 제2의 서부지법 그 난동 사건 또는 폭동 사건을 내란을 지금 선동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떠한 제재조차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련의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또 다른 차원에서 2차 탄원서를 냈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형사재판은 세세하게 모든 증거와 진술이나 또 상호 대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또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더 이상의 형을 내려야 되느냐 또는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15년을
형량을 때릴 것인가 아니면은 20년을 때릴 건가 무기를 때릴 것인가 이렇게 형량을 아주 구체적인 위법 사항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헌법재판의 본질은 헌법을 위반했느냐 위증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란 행위를 전제로 한 위헌성 이것을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만을 중심으로 따지겠다라고 한 것이죠. 네.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절제된 대응으로 좀 거리를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앞 릴레이 시위에 나섰는데요. 60명이 넘는 의원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지고요. 또 한편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앞으로 매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여야의 거리 정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은 좀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겠지 해서 좀 느긋하게 있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어떤 동향이 사실 예상과는 다르게 심상치 않은 그런 동향을 보고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아주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보 행진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또 그 광화문 특히 이제 경복궁 앞에 보면 이거 뭐 난민촌을 방불할 정도 수많은 텐트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농성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비상의총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지금 현재 시기만큼 뭐 이렇게 나름대로 각각의 입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헌법재판소든 사법기관이든 이 결정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든지 심지어 개입한다든지 그런 어떤 행위 자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는 비판받아야 될 일인데 그동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예를 들면 뭐 사법 어떤 결정이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든지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 법원의 어떤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면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세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부터 개별 의원이 좌파 시민단체에 나가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퇴진을 외쳐왔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때도 보면은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박선원 의원이라든지 박범계 의원 등등이 곽종건 의원을 해유 조작을 해서 지금 그 본인들의 어떤 유튜브에 나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확실하게 지금 이제 입증이 지금 되고 있고 심지어 홍장원 차장의 어떤 메모에도 개입했다는 그런 어떤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정말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기 이전에 어떤 조작 내지는 공작을 통해서 개입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야말로 저는 국민들로부터 민주당 행태가 비판받는 그런 어떤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좀 민주당의 거리 정치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여당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또 야당에서는 당식 농성, 삭발 투쟁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뭐 여당의 지도부는 결합하지 않으면서도 예. 여당 의원 거의 4분의 3이 다 거리로 나가서 지금 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은 계엄을 옹호하구나. 그래서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70%의 중도층이 돌아설 것을 염려해서 지도부는 우리는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4분의 3의 국회의원이 거리로 나가서 또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오늘 그 야당이 전원 다 야당의 대표부터 해서 다 간담회도 나서고 거리에 나선 것은 검찰총장이 왜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그렇게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느냐라는 것에 대한 항의의 이제 의미로 국민들과 함께 결합해서 이 문제를 여론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거리로 나선 것인데 오늘 국회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했냐면 즉시 항고가 필요한 사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이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또 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대행은
기본적으로 부당한 판결이다. 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선 검사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상명하복의 철저한 문화가 지켜지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항의의 입장들이 공개적으로 천명이 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으로 해서 본인이 주장한 대로 52년 동안 지켜왔던 법리적, 간행적인 수사 절차상에 있어서 구속기간을 날수로 해왔던 것을 왜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시간 단위로 적용했느냐. 그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구속 취소하고 적시 항고를 안 해놓고 또 주가 바뀌어서 3일 만에 또 대검에서는 날수로 해라 라고 이제 또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그것도 국사범인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나머지 또 재심 청구하겠다는 일반 죄수들,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또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잣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치주의 행평성상 그럼 윤석열 대통령 봐주기만 하는 그런 법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검이 지금 적시 항고를 한다라고 하니까 일주일 안에는 적시 항고를 하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검의 방침대로 특히 특별수사본부의 원래 입장대로 적시 항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이것을 법리적으로 간행적으로 어긴 심상정 검찰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얘기 나눠봤는데요. 시간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